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세계 기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119나라 중에 88위 하위권에 머물렀고요.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기부 문화 수준은 사실 하위권에 속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경기 침체에 기부가 더 줄어들고 있는 데다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우리의 기부 문화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올해 기부가 줄어들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그 연말을 앞둔 그 기부 후원 분위기를 보면요. 이제 예년 같으면 연말 다가오면 이제 기부 물품을 뭐 나르고 또 실어 저게 쟁이고 하느라고 이제 막 복잡한데 올해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조용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예. 또 이 복지시설에 가보면 그 생필품 보관 창고. 그다음에 뭐 식품 보관 창고. 그러니까 예년에는 그냥 이 시기면 꽉꽉 찼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오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절반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네. 예. 특히 이제 개인 후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시설마다 그 신규 등록한 개인 정기 후원자가 이제 10명도 안 되는 아이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지난 뒤부터 이제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설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복지단체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개인들은 그래도 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복지시설들은 이제 기업이나 복지단체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복지시설 중에서도 좀 큰 복지시설은 이 복지단체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복지시설은 좀 선정이 잘 안 돼갖고 그럼 사정은 더 안 좋겠네요. 네, 어렵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겨울에 또 쪽방촌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쪽방촌도 그 쪽방촌마다 이렇게 상담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가보면 거기도 이제 생필품이 엄청 부족한데 제가 이제 대구 쪽 그 자료를 한번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왔어요. 네, 생필품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불경기 고물가의 영향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이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이제 신경들을 잘 못 쓰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지자체에서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무더위 때 지원하는 거 말고 이렇게 평상시에 생필품 지원 이런 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연말 기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세군 자선냄비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데요. 네. 그곳 상황은 어떨까요?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빨간 그 저기 열매 가슴에다 예, 매달지 저희 방송할 않습니까? 때 예, 하고 네네. 하죠. 그 이제 아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으실 걸로 아는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액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매년 2% 정도 상향해서 잡았는데 이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을 장렬하게 한 거군요. 예. 동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매년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아너스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너스 클럽도 그 시설마다 작년에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역시 이렇게. 또 반토막이 났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세군 자선 냄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구세군 자선 냄비도 이 지역마다 목표액을 작년하고 좀 동일하게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구세군 같은 경우에 이 목표액을 육박하지는 하지만 목표액 달성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나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게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구세군 낭비에 현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때 불편해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렇죠. 미리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냄비를 만나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체 기부도 이제 구세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딘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NGO 성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좀 적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기부와 후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대구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대구의 그 대한적십자사가 그 모금 목표액을 여기는 이제 작년보다 3,700만 원 감소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목표액 설정을 할 때 지난 5년간 이 고지서 받고 돈 한 푼도 안 낸 사람을 제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지서를 받고도 못 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 보니까 경제상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또 모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를 우리가 또 목격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전 2021년 연말에는 그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 이웃 돕기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전년보다 무려 15억이 더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역시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는 안 좋은데 요 십시일반 기부 바람이 좀처럼 불고 있지 않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는 연탄 기부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불황이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최빈곤층이겠죠. 그렇죠. 예. 그 연탄 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탄을 떼는 사람은 최빈곤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회 공헌이 연탄 나르기. 예. 그다음에 이제 김장 맞아요. 담아서 나눠주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연탄도 제대로 이렇게 기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연탄은행이 후원한 연탄을 보니까 46만 장으로 그 작년 77만 장에 비해서 40%가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 연탄 가격도 좀 올랐고요. 또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비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정말 안 좋군요. 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도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 이런 데서는 이제 김장 좀 담아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예. 올해는 이제 기부금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도 공급을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푸드뱅크 역시 이 저소득층하고 관련 있는 그런 후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푸드뱅크도 역시 이제 후원이 내년 예산 책정이 안 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기부에 좀 인색한 편이죠. 네, 인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등수가 엄청나게 낮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기부 지수 2023년에서 보니까 119개국 중 88위예요. 거의 뭐 최하위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GDP 국내 총생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10위 언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상위권이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부끄러운 등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등수로만 보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 기부 지수라는 건 뭔가요? 그 민간 기부 활성화의 척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영국의 자선 지원 재단이 해마다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합니다. 매년 122여 개국 성인 2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3가지 하는데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지난 1년간 자선단체 기부했냐?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여했느냐? 그다음에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줬느냐?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요거를 지수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22년 그 등수를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1위고요. 의외인데요. 네, 2위가 케냐고요. 네, 3위가 미국, 4위가 호주, 5위가 뉴질랜드 이렇습니다. 1, 2위는 저희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돈이 있고 잘 산다고 기부 많이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5년 연속 1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눔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약간 종교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종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자선의 의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또 있군요. 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없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네. 예, 아시잖아요. 정 많습니다. 예. 근데 기부 네. 문화는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일단은 기부라는 게 있는 사람이 한다. 돈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이제 기부를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자들이 하는 게 기부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기부는 뭐 돈만 하는 게 아니라 재능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예. 얼마든지 기부의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그것도 예, 기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부를 너무나 뭐가 풍부해야 한다. 그다음에 내가 돈이 많아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그 사회봉사 단체에서 소액을 정기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니세프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85%에서 한 90%로 늘어난데요. 매달 2만 원, 3만 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확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렇죠. 예, 월 2, 3만 원 기부가 물론 뭐 예,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월 네. 2, 3만 원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금액이죠. 네네. 예. 그리고 기부가 돈이란 공식도 좀 깨지고 있다는 얘기도 네네. 있던데요. 그 사실은 이제 이 공식이 깨진 계기가 뭐냐. 기부가 돈이란 공식도 깨지고 있는 거는요. 이제 자원봉사라든가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부는 돈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나 그다음에 노동력이나 이런 걸 해서 누군가를 돕는 거는 다 기부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고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고 요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나라만의 기부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개인 기부 비율이 한 60% 수준인데요. 이제 이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 기부 비율 중에 특히 이제 종교 헌금이 거의 74% 정도 된다. 이게 네.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늘고는 있는데 전체 규모는 이렇게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국내 생산 GDP가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작죠. 그런데 이제 GDP 대비의 비율로 봐도 미국은 2%인데 우리나라 0.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부가 생활화되지 않고 연말 연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는 얘기 안 하다가 그렇죠. 연말이 되면. 네네. 자, 그렇다면 개인 기부를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 이제 거의 꼴찌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청이 지난해 사회조사도 보니까 이제 특히 최근의 경향, 다시 말하면 기부금이 한 2010년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부하는 사람들 숫자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46.5%예요. 예, 역시나. 네, 그다음에 이제 2위가 기부에 관심이 없다가 35.2%예요. 두 개를 합하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없어서 나는 기부 못 해요. 그다음에 기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80%라는 거는 조금 비관적인 비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도 한 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개인 기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좀 확대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정부의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가 조금 구체화되고 다양화되고 좀 확대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개인 기부자들 같은 경우에 연간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초과분은 25%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고요. 또
기부금에 법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고 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100% 연말 정산에 소득 공제해 주고요. 네. 지정 기부금은 30% 해줍니다. 그럼 법정 기부금은 어디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시면 100% 연말 정산 공제 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등의 어떤 공익단체 에 기부하셨으면 30% 연말정산 공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네. 자, 그리고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기부금 단체, 방만한 네. 병역 문제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투명한 기부금 관리도 필수겠죠. 그렇죠.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그게 이제 관련법과 회계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부자가 잘 볼 수 있게 홈페이지나 뭐 SNS에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렇고요. 또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던데 보다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부도 이제 쉽게 하고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재밌게 그리고 하는 이제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예. 해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단체에서 재밌게 하고 있는 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선 냄비에 현찰 넣는 거 말고 QR 코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편 모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게소 같은 곳에 키오스크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열매는 그 팬덤 기부 문화에 맞춰가지고 착한 팬클럽을 활동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 펫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기부 팔찌나 키링을 주는 그런 기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이라든가 기아대책이라든가 유엔 난민구구 이런 데서는 기부 팔찌나 키링을 주기 때문에 그거 패션 용품으로 달고 다니면 개념 소비한다고 남한테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패셔너블하게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네. 자, 나눔 기부를 보다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부 문화, 그다음에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부를 그냥 단순히 호소하면 안 되고요. 이 어떠한 기부하는 금액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요거를 그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또는 저는 예. 그 기부와 관련된 활동에 기부자를 좀 참여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보람을 좀 느끼게 그렇게 기획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기부 방식도 더 다채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곳에서는 모자 뜨기. 본 그래서 적 있어요. 모자를 예. 네, 모자를 떠서 보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굿즈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팝업 스토어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기부자와 함께 네.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부 방식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기부 네. 나눔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 남극이거든요. 거기에 그 펭귄들은 집도 없이 살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그 펭귄들은 그 칼바람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자기끼리 살을 비비면서 모여서 덜덜덜덜 추위를 극복을 합니다. 이제 그 어린 펭귄은 가운데 넣어주고요. 또 이제 위치를 또 바꿔가면서 그 칼바람을 이겨내죠.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이 국민 각자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도우셔야 되고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가 너무 지속됐고 고물가 고금리에 모든 가정이 힘들 건 알지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좀 기부를 하거나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나 확산이 돼서 이 기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나누거나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네, 남극 펭귄의 지혜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